이제 추론적 이해 A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추론적 이해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주제문은 화제와 핵심으로 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글의 목적, 분위기, 주장, 요지, 주제, 제목에 해당하는 이 형태의 문제는 결국 화제와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이 유형은 먼저 선택지를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 선택지를 통해서 공통되어 나오는 부분이 화제이기 때문에 일단 50%의 정답은 맞춘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지 분석을 한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읽고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 글의 화제가 됩니다. 또 이 파란색 부분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되겠죠. 특히 제가 분명히 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을 반드시 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품, 그 다음 신제품, 제품에 대한 얘기겠죠. 자, 이 글은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세부사항 견본 요청한다, 그 다음에 요인에 대한 설명한다, 점수 검사를 의뢰한다, 수정을 촉구한다, 회의를 제안한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선택지에서 화제와 핵심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공통 단어가 전부 다 이 글로브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자, 내가 들었다, 안토니오 리치 롬한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손으로 만든 이 글로브죠. 그죠? 장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선택지에서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제품이 장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한 손으로 만든, 즉 수제 장갑에 대한 생산을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다양한 형태의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나는 읽었습니다.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 당신이 웹사이트에 올린 사업에 대해서 읽었고 여기에 점차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수요가 점차적으로 있다. 그것도 매우 좋은 질의 가죽 장갑을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때 charged good price라고 해서 자, 좋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완전히 자, 이제 이 내용입니다. Detail of the glove. 글로브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만약에 당신이 저에게 이제 뭘 제공하느냐면 요겁니다. 이 샘플을, 이 글로브에 대한 샘플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첫 번째 하고 이렇게 두 번째의 이 파란색 부분들이 결국 이 글의 핵심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화제고 이렇게 중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글의 핵심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제품에 대한 여기 화제에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부 사항 그리고 견본을 요청하려고 라고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목적은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먼저 읽고 공통 단어를 찾고 그 화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의 중간 이하에 있는 내용에 보면 자, 이러한 핵심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 듣기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9번 심경 변화로 가겠습니다. 자, 신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신경 변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소설과 우화, 일화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이야기를 표현해가는 표현 위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시각, 청각, 촉각에 관련된 어떤 표현을 찾고 또 부정문을 나타내주는 never나 no, 그 다음에 hardly, scarcely 뭐 이런 형태의 부정어를 통해서 글의 흐름을 찾아가면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본문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신경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이제는 my turn이라고 해서 내 차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기 절벽으로 해서 뒤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looking down the cliff라고 해서 시각적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절벽 밑을 쳐다본다라고 해서 시각적 표현이 나오면 여기를 여러분들 잘 봐야 되겠죠. 또 내 다리가 shake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촉각적 의미가 되겠죠. 또 나는 알고 있었다. 안전 루프가 있는데 내 주변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블랙아웃이란 말은 실신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즉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안전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다. 역시 이것도 촉각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이렇게 안전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제시했지만 내 머리카락이 여기서 stand on end라고 해서 끝자락이 섰다. 이 말은 머리가 삐쭉삐쭉 섰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shive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막 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촉각적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절벽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발자국이 가장 어려운 어떤 순간이었지만 말을 바꿉니다. 자, 내가 그것을 해냈다. 그죠? 다른 사람처럼 내가 그걸 해냈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 바닥에. 자, 여기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겠죠? 성공에 의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이 도전을 마주쳤을 때, 즉, 도전을 시도했을 때 성공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walking on air. 자, 공중을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역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촉각적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긴장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이 막 떨린다라고 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다가 이제 내가 너무나 즐거웠다. 또 성공을 하게 되어서 내가 공중을 걸어다니는 느낌이 생겼다. 그래서 안도를 하고 즐거워하는 표현을 찾아와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의 정답을 보게 되면 정답은 3번이죠. 굉장히 끔찍하고 아주 힘들고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delight,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에 있는 내용으로 와서 글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글의 주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글의 주장에서 역시 마찬가지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택지에서 보니까 임상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공통분모로 나오죠. 자, 공통분모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제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핵심어를 우리가 선택지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행자의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임상 연구를 시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와 복지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이 이 글의 핵심어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제와 핵심어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문 읽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 쪽에서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왜냐하면 주장이나 요지는 마지막에 많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이 글에 하고자 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예를 들고 있는 부연 설명 문장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however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요지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conflict라고 해서 갈등이 되겠죠. between을 사용하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나옵니다. 과학의 목표와, 자, 플러스 두 번째가 여기 있겠죠. 필요성에 대한 그 갈등이, 자, 어떤 필요성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rights and welfare죠. 바로 권리와 복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참가자들의 이 권리하고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가 화제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임상 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을 초래했냐면 바로 윤리적 긴장감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어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화제와 핵심을 통해서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글이죠. 주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드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연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겠죠. 합리적인 설명을 허용하지 않고 발견에 대해서 위험에 빠뜨리면 얘가 주가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결코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첫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even 심지어 어떤 연구도 여기서는 no risk죠. 위험을 주지 않는 연구죠. 자, 앞에서는 우리가 위험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을 준다. 즉, 위험을 빠뜨리는 경우의 예입니다. 근데 여기는 위험을 주지 않는 연구일지라도 적어도 불편함을 주거나, 됐습니까? 또, 최소한 그런 의미가 됐을 때는 바로 존중하지 않는 연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however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A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나쁜 과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좋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과학이 좋은 윤리가 된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인 디자인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사람의 참여자를 이렇게 해를 주는 위험, 이 위험이 너무나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이게 투투 구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절한 과학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항상 필요한 목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말이겠죠? 바로 권리와 인간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복지를 보호한다는 것이 반드시, 자, 조동사를 썼습니다. 조동사를 쓰게 되면 우리는 요지나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반드시 override,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한 정답은, 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임상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문장에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2번에 해당하는 요지로 갑니다. 21번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 이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22번에 해당하는 요지로 갑니다. 주장과 요지는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22번 요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2번의 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요지의 선택지를 한번 보시죠. 1번에서 5번까지 자, 이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이 글의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핵심어가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유기체가 많다. 볼 수 있는, 그 다음, 이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화학 신호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 동물, 식물 감각기관은 외부 자극에 일정하게 반응한다. 동물, 식물. 자, 요게 공통되어 나옵니다. 화학물질 발산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 다음, 시각적 인식이 다른 모든 감각에 의한 인식보다 더 우선한다. 일단, 이 노란색 부분이 이 글의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어가 되겠죠. 공통 단어를 보니까 보지 못한다, 지각하지 못한다, 동물과 식물.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다르겠죠. 왜? 핵심어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달라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답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22번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명령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스페셜 글래스라고 해서 자, 특별한 안경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도입을 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안경을 하나 예를 든 거죠. 그런데 이 안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힘인데, 이 힘이 결국은 자, 냄새 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다른 유기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다른 유기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안경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는 바깥쪽으로 걸어 나가라. 잠시 동안만. 자, 그랬을 때, 이 밝은 햇빛이 우리 눈에 부딪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난다? 자, 여기 보면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설명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공기라고 했어요. 공기에 대한 예를 듭니다. 자,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뭐 자연 현상의 나무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 공기를 얘기합니다. 이 공기가 분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들로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breeze라고 해서 산들 바람에 의해서 옮기는 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죠? 아주 상위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화학적 신호들을 가지고 있는 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기 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의 예가 여기서 또 나오겠죠. 화학적 신호가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as surely as라고 하는 거 뭐뭐만큼이나 확실하게 누구만큼이냐면 소리가 압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귀를 압도하는 만큼이나 바로 칵테일 파티에서 음악을 막 틀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귀를 완전히 다 압도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눈도 이 화학적 신호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아라. 식물을 보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화학 신호에 대해서 식물에 대한 얘기를 또 예를 듭니다. 식물을 보게 되면 너는 보게 됩니다. 이 컴파운드가 혼합물입니다. 이 혼합물이 그 공기 속으로 release라고 하는 것은 배출이 되는 거죠. 자, 식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뭇잎, 껍질, 뿌리 뭐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혼합물. 자, 여기서 화학 신호에서 이제 혼합물로 갑니다. 그 다음에 squirrel, 다람쥐죠. 자, 이제 다람쥐 이야기로 갑니다. 세 번째 예가 됩니다. 다람쥐도 나무에 있는 다람쥐도 무엇을 배출하냐면 자, 여기 보고 있는 바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플러스 다른 어떤 혼합물들. 이 혼합물들로 역시 각 호흡을 할 때마다
대기 중에 배출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혼합물로 다시 연결을 합니다. 또 그것의 갈색 바디라고 했으니까 이 그것이 누구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다람쥐를 얘기하겠죠. 그 몸을 따라 글랜스 훑어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특별한 지점이죠. 특별한 지점이란 바로 이 냄새가 나는 분비선이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천천히 releasing, 배출하고 있는 화학 역시 마찬가지겠죠. 신호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이렇게 해서 화학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 화학에 대한 신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은 역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 물질, 즉 화학 신호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법을 통해서 예를 듭니다. 우리는 이 translate라고 하는 것은 뭐 번역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신호들. 자, 지금 보면 이와 같은 신호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이 화학 신호를 얘기하겠죠. 이거를 언어로 옮기게 되면 자, 첫 번째 구,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진술, 그 다음에 노래, 그리고 마지막 다른 어떤 메시지. 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가로 채워져서 그 다음 해석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는 화학 신호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22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인간이 지각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특별한 안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이 세상이 지각을 못하는 그런 화학 신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든 게 바로 식물과 다람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를 보게 되니까 노란색 부분이 각 전치사에 해당하는 옵 뒤쪽에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이 글의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되는데 자, 핵심어는 절대로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거 학교에 대해서 있던 학습, 배움에 대한 얘기겠죠. 또 생각, 사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학생들한테 사고, 즉 생각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학습적인 수행에 있어서 바로 이 편견에 대한, 생각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학생들의 그런 비판적 사고 기술을 평가하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와 또 사고에 대한 어떤 스킬,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용이 절대로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중복이 되어버리면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통해서 이미 화제는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문은 핵심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23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스킬 베이스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 자, 이 접근법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접근이죠. 그렇다면 이 글의 화제가 바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갖고 있냐면 오래된 역사나 문헌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을 잘랐죠. 하지만 what has become clear,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얼마 이상이냐면 25년 이상 동안의 어떠한 연구죠. 비판적 사고 이론과 거기에 대한 교수법, 이 교수법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 것. 자, 얘가 주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다? 자,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연결이 되겠죠. 1년에 비판적 이 생각하는 이 사고에 대한 기술, 이 기술이 나심인 것 같지 않습니다. 충분한 것 같지 않다라고 했죠. 결국 이 글의 핵심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학생들은 배워야 합니다. 바로 적절한 그런 논문에 대한 비평을 한 수업에서 배워야 되겠죠. 쓰는 거를. 하지만 말을 또 잘랐습니다. 이렇게 but이 나오면 앞에 거는 필요가 없고 뒤쪽을 잘 봐야 되겠죠. 자, fail to라고 하는 표현은 don't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수업에 가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배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바로 이러한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다른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연구 디자인에 평가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완전히 놓쳐버리죠. 그 단점을 놓쳐버립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놓친다. 자, 요게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배웁니다. 자, 인식하는 거죠. 생각에 대한 편견을 수업 시간에 인식하는 것을 배우지만 또 말을 바꿉니다. 자, 이 세 가지 패턴이 지금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겠죠? 이게 역시 패럴리즘입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단점이 있는 추론. 이 추론을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추론을 사용한다. 그들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 여기가 바로 C, 세 번째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업 과정들이, 자, ED가 나왔으니까 두 개가 분명히 나오겠죠. 여기에 A가 about이 걸립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의 자료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죠. 배우는 거죠. 규칙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건데, 자, 이 규칙이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에 이 playin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걸리겠죠. 하나에 해당하는 더 확실한 학습적인 게임을 그 게임에 대해서 규칙을 배우고, 자, 요게 이제 A-가 되고 또 playing, 자, 하는 거죠. 게임을. 그거에 관련된 우리 수업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보통 무엇을 못하냐?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on't입니다. 첫 번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그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trans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는 응용입니다. 옮기는 거니까. 응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죠. generalize. 일반화도 하지 못한다. 생각에 대한 어떤 사고의 기술들을 어디에 대한 거냐면 맥락이나 또는 수업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의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를 일반화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B, C, 그 다음에 여기 D가 되겠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역시 배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규칙만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D, E. 여기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응용도 안 되고 일반화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A부터 시작해서 E까지는 실제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배우는 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A, B, C, D에서 얘를 나열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번 주제에 대한 선택지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면 이 글의 화제는 생각하는 기술, 이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미테이션 하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형태의 5가지에 해당하는 그 예를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는 24번에 있는 제목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 제목에 관련된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선택지를 보게 되면 이 노란색 부분들이 전부 다 이 글의 화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들이 핵심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번 같은 경우에 지구를 구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즉 외계종에 대한 이야기겠죠. 세 번째는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멸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통해서 화제를 정리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포커스에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이 핵심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핵심어가 나와 있는 내용들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은 주제하고는 달리 이렇게 핵심어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형편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주제 제목에 대한 어떤 핵심어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지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정답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24번에 나오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요, as much a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양보에 해당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뭐뭐하지만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바로 다르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우리 인간이 다르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다르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 바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물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지구에 대한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화제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생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지구 안에서 또는 지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물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자,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살아있고 호흡하는 요소들, 이 지구에서의 그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inanimate란 말이 있죠. inanimate란 무생물을 얘기합니다. 무생물의 공급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가스나 또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마지막에 광석을 얘기하죠. 그죠? 이 광석과 같은 그런 어떤 공급보다 더 필요한 게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죠. 또 맥주 캔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은 결국 바로 식량이나 산소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자, 살아있다. 그 다음에 호흡하는 요소를 얘기했던 예를 들은 게 바로 요거겠죠. 요거. 그 다음에 나라죠.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밴드는 결속시키는 거죠. 함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문제죠. 자,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줄어들고 있는 이용성입니다. 바로 신선한 식수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식수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나라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중에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전 세계에 해당하는 수천 개의 종들이 얘들이 주어가 됩니다. Go instinct, 뭡니까? 멸종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조용하게 멸종되어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윌슨이라는 아주 저명한 하버드에 있는 이 생물학자가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그것도 간결한 법칙에 의해서, 자, 이 사람의 인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구한다 이 말이겠죠. 살아있는 환경을 구하게 되면 그 살아있는 환경이 뭐냐? 바로 생물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큰 말을 찍어놨는데 요 뒤에가 동격에 해당합니다. 자, 생물권을 구하게 되면 결국
또한 자동적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면 물리적인 환경을 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리적인 환경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두 개를 다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면 살아있는 환경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살아있는 환경은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살아있고 호흡하는 요소, 즉 산소와 식량에 대한 얘기, 그것이 지구의 생물권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구에 대한 생물권에 있어서의 어떤 살아있는 환경을 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에는 지구를 구하자라고 해서 화제가 바로 이 지구 구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핵심은 살아있는 환경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biodiversity라고 하는 이 생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권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글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주제하고 제목 마찬가지겠죠. 선택지에서 나오는 화제와 핵심을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찾아내는 유형이 바로 이 추론적 유형 A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논리적 이해에 관련된 문장에 대한 흐름 불일치와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장 연결에 대한 강의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